시아버지가 돌아셨을 때 절대 마루밑을 파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곳엔 커다란 비밀이 묻혀 있었거든요. 지금 왜 그랬는지 모든 걸 말씀드릴게요. 저희 시아버지는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셨어요. 구청에서 40년 넘게 근무하시면서 정말 성실하게 사신 분이죠. 워낙 과묵하신 성격이라 말씀도 많이 안 하시고 그냥 조용히 신문 보시고 TV 뉴스 보시는 게 일상이셨어요. 그런 분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갑자기 저희를 불러놓고 이상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얘들아, 내가 죽고 나서 집을 고치든 뭘 하든 상관없지만 딱 하나만 약속해라. 안방 마루 밑만은 절대 건드리지 마라. 저희가, 아버지,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냥 손을 흔들면서 그냥 하지 마라. 약속해라. 고만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연세가 85세셨으니까 뭔가 치매 기운이 있으신가 싶어서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사실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새벽 2시쯤에 갑자기 안방에서 나오셔서 툇마루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남편이 아버지, 왜 안 주무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시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나는 60년 동안 그 밑에 뭐가 있는지 알면서도 못 본 척하고 살았다. 너희들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손을 부들부들 떨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아버지, 정확히 뭐가 있는 건가요? 라고 물어봤지만 모르는 게 약이다. 라고 하시면서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오후에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에서도 갑작스럽다고 했어요. 특별한 지병이 있으신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장례를 치르고 나서 한 달쯤 지났을 때예요. 저희가 그 집에서 계속 살기로 했거든요. 아무래도 시아버지 혼자 사시던 집이다 보니 여기저기 손볼 곳이 많았어요. 특히 안방 화장실 벽지가 너무 오래돼서 곰팡이가 슬고 있었어요. 벽지를 뜯어보니까 벽 안쪽이 습기 때문에 썩어 있더라고요. 업체에서 와서 보더니 마루까지 드러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저희가 시아버지 말씀을 기억했죠. 마루 밑을 파지 마라. 고 하셨던 거요. 하지만 벽이 썩어서 집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공사를 시작했어요. 공사 첫날 마루를 드러내는데 이상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썩은 냄새 같은데 뭔가 달랐어요. 달콤하면서도 역한, 표현하기 어려운 냄새였어요. 공사 아저씨가 여기 뭔가 묻혀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마루 밑 흙을 조금 파보니까 검은 비닐봉지가 나왔어요. 처음에는 시아버지가 뭔가 중요한 물건을 묻어두신 줄 알았죠. 그런데 그 봉지를 열어보니 옷이었어요. 여자 옷이요. 그것도 아주 오래된 70년대 스타일의 원피스와 속옷들이었어요. 근데 그 옷들이 모두 찢어져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급하게 벗긴 것처럼요. 더 이상한 건 그 옷들에서 나는 냄새였어요. 아까 말한 그 달콤하면서도 역한 냄새가 그 옷에서 나고 있었거든요. 60년이 지났는데도 말이에요. 저희는 일단 그 옷들을 다시 봉지에 넣어두고 공사를 중단했어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안 와서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큰아들 집으로 가서 사시거든요. 어머니, 혹시 아버지가 안방 마루 밑에 뭔가 묻어두신 거 아세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갑자기 목소리가 떨리면서 그걸 왜 파냈냐? 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도 아셨어요? 알긴 뭘 알아. 그냥 의심만 했지. 결혼하고 나서 몇 번 물어봤는데 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 시어머니 말씀으로는 결혼 초기에 안방에서 자다가 가끔씩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마루 밑에서 뭔가 긁는 소리 같은 게 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쥐인 줄 알았는데 쥐약을 아무리 놔도 소리가 계속 나더라. 그래서 아버지한테 마루를 한번 열어보자고 했는데 그렇게 화를 내시더라. 그리고 시어머니가 들려주신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었어요. 결혼하고 3년쯤 됐을 때 어느 날 밤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아버지가 안방 마루에 엎드려서 뭔가 중얼중얼하고 있더라.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까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계속 말하고 계시는 거야. 누구한테 미안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니? 그냥 마루를 보고 미안하다고 하시더라. 그래서 여보, 뭐 하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깜짝 놀라시면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시고는 다시 잠자리에 드시더라. 시어머니는 그 후로도 몇 번 그런 모습을 보셨다고 해요. 특히 제사 지내기 전날 밤이면 꼭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와 통화를 끝내고 나서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다음날 바로 공사 아저씨를 불러서 마루 밑을 더 파보자고 했어요. 남편은 아버지가 그러지 말라고 하셨잖아. 라고 말렸지만 저는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끝까지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마루 밑을 50cm 정도 더 파들어가니까 또 다른 봉지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흰색 봉지였는데 더 깊이 묻혀 있었어요. 그 봉지를 열어보니 이번에는 신발이었어요. 여자 구두인데 역시 70년대 스타일이었어요. 굽이 높고 앞이 뾰족한 그런 구두요. 그런데 그 구두 한 짝에 뭔가 묻어 있었어요. 갈색으로 변한 핏자국 같은 거였어요. 공사 아저씨가 이상하네요. 더 파볼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끝까지 보자는 마음이었어요. 더 파니까 또 나왔어요. 이번에는 작은 상자였어요. 나무로 만든 작은 상자인데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어요. 그 자물쇠를 부수고 상자를 열어보니 편지들이 들어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많이요. 한 50통은 되는 것 같았어요. 편지들을 하나씩 펼쳐보는데 모두 같은 사람이 쓴 것 같았어요. 글씨체가 똑같았거든요. 그런데 편지 내용이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 오빠, 왜 연락이 없어요? 약속했잖아요. 저와 결혼한다고 했잖아요. 오빠, 제가 뭘 잘못했나요? 왜 피하세요? 오빠, 저는 오빠만 기다리고 있어요. 다른 사람과는 절대 결혼 안 할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편지 말미에는 항상 영희 라고 서명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편지 날짜를 보니까 1963년부터 1965년까지 약 2년간 쓴 편지들이었어요. 처음에는 다정한 연인 사이의 편지 같았는데 갈수록 절망적이고 원망스러운 내용으로 바뀌어 가더라고요. 마지막 편지는 1965년 10월 15일자였는데 내용이 정말 지금도 생각하면 무서워요. 오빠, 이제 정말 마지막이에요. 오빠가 저를 버린다면 저는 오빠를 용서할 수 없어요. 저는 오빠 곁에서 평생 지켜볼 거예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요. 그날 밤, 저는 그 편지들을 들고 시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시어머니께 편지를 보여드리면서 어머니, 혹시 영이라는 사람 아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어디서 이걸 찾았냐? 고 하시는 거예요. 마루 밑에서 나왔어요. 어머니, 이 영희가 누구예요? 시어머니가 한참을 말씀을 못하시다가 결국 입을 여셨어요. 영희는 아버지의 첫사랑이었어. 시어머니 말씀으로는 시아버지가 젊었을 때 영희라는 여자와 약혼까지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영희 집이 워낙 가난해서 시아버지 부모님들이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처럼 자유연애를 하던 시대가 아니었잖니. 결국 아버지 부모님이 강제로 그 약혼을 파기시키고 나와 결혼을 시켰어. 그럼 영희는 어떻게 됐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니? 아버지한테 물어봐도 절대 말씀 안 하시고. 그런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뭔가 생각이 난 듯이 아, 맞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몇 달 후에 영희가 우리 집으로 찾아온 적이 있었어. 어머니도 영희를 봤어요? 응. 정말 예쁜 아이였어. 그런데 완전히 미쳐있더라. 머리도 헝클어져 있고 옷도 찢어져 있고 우리 집 앞에서 오빠, 오빠 하면서 소리 지르고 있었어. 시어머니 말씀으로는 영희가 그날 밤 집 앞에서 새벽까지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나가서 뭔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후에 영희가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 날부터 아버지가 완전히 달라지셨어. 말도 없어지시고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그러다가 갑자기 집을 수리한다고 하시면서 안방 마루를 모두 뜯어내더라. 언제 일이에요? 1965년 가을쯤이었을 거야. 그때 아버지가 마루를 새로 깔면서 뭔가를 묻으시는 걸 봤거든. 그래서 뭘 묻냐고 물어봤는데 중요한 물건이라고만 하시더라.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편지 마지막 날짜가 1965년 10월 15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 말씀으로는 영희가 집으로 찾아온 게 그 즈음이었다고 하니까요. 다음 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혹시 모르니까 전문가들이 와서 제대로 조사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경찰에서 과학수사팀이 나왔어요. 그리고 마루 밑을 정식으로 발굴 조사를 했죠. 그날 오후 마루 밑 1m 깊이에서 정말 충격적인 게 발견됐어요. 뼈였어요. 사람 뼈요. 과학수사팀에서 확인해보니 20대 초반 여성의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개골 뒤쪽에 금이가 있었어요. 둔기에 맞은 흔적이라고 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뼈들 사이에서 나온 물건들이었어요. 목걸이와 반지가 나왔는데 반지 안쪽에 영희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그때서야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1965년 가을, 영희가 시아버지를 찾아와서 마지막으로 만났던 그날 밤 분명히 뭔가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그 일을 은폐하기 위해 영희를 마루 밑에 묻었던 거였어요.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먼저 1965년 10월에 실제로 영희라는 여성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어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당시에는 수사 기술도 부족하고 실종 사건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던 시대라서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시아버지의 과거를 조사해보니 정말 영희와 약혼했었던 사실도 확인됐어요. 1963년에 약혼식까지 올렸는데 1964년에 약혼이 파기됐더라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시아버지가 평생 영희를 위해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시어머니 말씀으로는 매년 10월 15일이면 시아버지가 혼자 제사상을 차리고 안방에서 절을 올리셨다고 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게 시아버지 부모님 제사인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부모님 기일이 10월 15일이라고 하셔서 나는 줄곧 그런 줄 알았어.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시어머니도 60년 동안 속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은 시아버지가 평생 영희를 위해 돈을 모아두고 계셨다는 거예요. 시아버지 방에서 통장이 하나 나왔는데 매달 일정 금액을 넣어두신 거예요. 그 통장의 이름이 영희 기일비였어요. 60년 동안 모은 돈이 2억이 넘더라고요. 경찰 조사 결과 정확한 사건 경위는 영원히 알 수 없게 됐어요. 시아버지도 돌아가셨고 다른 목격자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정황상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965년 10월 15일 밤, 영희가 시아버지를 찾아와서 마지막으로 만날 것을 요구했을 거예요. 아마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결혼을 인정할 수 없다고 자신이 진짜 부인이라고 주장했을 수도 있고요. 그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고 시아버지가 실수로 영희를 다치게 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정말 고의적으로 그랬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영희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게 됐고 시아버지는 그 시체를 마루 밑에 묻었던 거죠. 그리고 60년 동안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면서 매년 영희를 위해 제사를 지내고 돈도 모아두고 그렇게 속죄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나서 우리 가족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건 남편이었어요. 자신이 존경해왔던 아버지가 살인을 저질렀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 했거든요.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니야. 분명히 사고였을 거야. 영희가 먼저 덤볐거나 아니면 정당방위였거나. 하지만 시어머니는 다르게 반응하셨어요. 나는 이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된다. 왜 아버지가 평생 그렇게 조용하게 사셨는지, 왜 밤에 잠을 못 주무셨는지, 왜 항상 무거운 표정을 하고 계셨는지. 시어머니는 오히려 시아버지를 이해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시대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아버지도 어쩔 수 없었을 거야. 경찰에 신고했으면 아버지 인생이 끝났을 테고, 우리도 태어나지 못했을 테고, 가장 혼란스러워한 건 저희 아들이었어요. 대학생인 아들은 할아버지가 살인자라는 거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질문에 대답하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기술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지만 할아버지의 60년간의 속죄를 보면 단순히 나쁜 사람이라고만 할 수는 없잖아요.
경찰 조사가 끝나고 나서 저희는 영희를 제대로 장사 지내주기로 했어요. 영희에게 가족이 있는지 찾아봤는데 다행히 조카가 한 분 살아계시더라고요. 영희의 남동생 아들이었는데 이미 70대가 되신 분이었어요. 그분께 상황을 설명드리고 함께 영희의 장례를 치렀어요. 60년 만의 장례였죠. 장례식장에서 그 조카분이 저희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고모가 그렇게 사랑했던 분의 가족이 고모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장사 지내주시니 고모도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들려주신 영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 영희가 정말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고모는 정말 순진한 사람이었어요.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죠. 고모가 시아버님과 약혼 파기된 후에도 오빠는 분명히 돌아올 거야 라고 믿고 계셨거든요. 영희의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저희는 시아버지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시아버지 책상 서랍 맨 뒤쪽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봉투 겉면에 내가 죽은 후에 열어볼 것 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 안에는 시아버지가 손으로 직접 쓰신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편지 내용은 이랬어요.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나는 85세가 되었다. 6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을 더 이상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서 이 글을 남긴다. 1965년 10월 15일 밤 영희가 우리 집으로 찾아왔다. 영희는 완전히 미쳐 있었다. 2년 동안 나를 기다리면서 정신이 이상해진 것 같았다. 영희는 나에게 같이 죽자고 했다. 나를 사랑하는데 나와 함께 있을 수 없다면 차라리 죽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엌 칼을 들고 나를 위협했다. 나는 영희를 말리려고 했다. 칼을 빼앗으려고 했다. 그런데 영희가 갑자기 나에게 달려들었고 우리는 넘어졌다. 그 과정에서 영희의 머리가 방모서리에 부딪혔다. 영희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다. 나는 미쳤다.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생각과 내 인생이 끝났다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다. 그때 나는 겁쟁이였다. 영희를 살릴 수도 없는 상황에서 나는 나 자신만을 생각했다. 영희의 시체를 마루 밑에 묻었다. 그 후 60년 동안 나는 매일 밤 영희에게 사과했다. 영희를 위해 제사를 지내고 돈을 모았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내 죄책감을 덜어주지는 못했다. 내가 죽은 후에 이 비밀이 밝혀질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마루를 파지 말라고 했지만 언젠가는 누군가 파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영희야, 미안하다. 내가 너를 제대로 사랑했다면, 너를 지켜줬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가족들에게도 미안하다. 내 잘못 때문에 너희들이 고생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밝혀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영희도 60년 동안 그 어둠 속에서 충분히 고생했다. 1963년부터 1965년까지 그리고 2023년까지 영희를 사랑한 남자가 편지를 읽으면서 저희 가족 모두 울었어요. 시아버지의 60년간의 고통이 그 편지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영희의 시신이 발견된 후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어요. 60년 만에 밝혀진 실종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신문에도 나고 뉴스에도 나왔어요. 하지만 저희는 시아버지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어요. 이미 돌아가신 분이고 무엇보다 60년 동안 속죄하며 사셨으니까요. 검찰에서도 시효가 만료되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어요. 설령 시아버지가 살아계셔도 처벌받지 않을 사안이었죠. 가장 힘든 건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소문이 나면서 저희 가족을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특히 살인자 집안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결국 저희는 그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너무 많은 기억이 담긴 집에서 계속 살기가 어려웠거든요. 이사를 가고 한 달쯤 후에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새 집 우편함에 편지가 하나 들어있었는데 발신인이 영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누군가 장난을 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편지를 열어보니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 편지지가 60년 전 영희가 시아버지에게 보냈던 그 편지지와 똑같았어요. 그리고 글씨체도 비슷했고요. 편지 내용은 이랬어요. 고마워요. 60년 만에 햇빛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요.
오빠도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정말 떠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그 편지를 받고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정말 영희가 보낸 건지 아니면 누군가 악질적인 장난을 치는 건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편지를 받고 나서부터는 영희에 대한 꿈을 꾸지 않게 됐어요. 그전까지는 거의 매일 영희가 나오는 꿈을 꿨거든요. 영희의 시신이 발견되고 1년이 지난 지금 저희 가족은 많이 안정을 찾았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아버지를 원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하게 됐다고 해요. 아버지도 피해자였을 수도 있어. 그 상황에서 20대 청년이 어떻게 냉정한 판단을 할 수 있었겠어? 시어머니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셨다고 하세요. 60년 동안 뭔가 찜찜했던 게 이제야 시원하게 풀렸다. 영희도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테고 아버지도 저 세상에서 편히 쉬실 수 있을 거야. 아들도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지금은 할아버지가 60년 동안 속죄하며 사신 것도 대단한 일이라고 말해요. 저는 가끔 영희 무덤에 찾아가요. 영희 조카분이 만들어준 작은 묘지인데 그곳에 가서 영희에게 이야기를 해요. 영희야, 미안해. 우리가 더 일찍 널 찾아줬어야 했는데. 그러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져요. 영희가 괜찮다 고 말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첫째, 비밀이라는 건 결국 언젠가는 밝혀진다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60년 동안 숨겨왔지만 결국은 세상에 드러났잖아요. 둘째, 한순간의 실수나 잘못된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아버지도 그날 밤 다른 선택을 했다면 영희도 살 수 있었고 시아버지도 60년간 고통받지 않으셨을 거예요. 셋째, 진정한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됐어요. 영희의 사랑은 너무 맹목적이었고 시아버지의 사랑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진정한 사랑이라면 상대방을 놓아줄 줄도 알아야 하는 게 아닐까요? 넷째, 용서에 대해서도 많은 걸 배웠어요. 시아버지는 60년 동안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영희는 마지막에 시아버지를 용서해 준 것 같아요. 그 편지를 보면 말이에요. 지금 저희는 새 집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어요. 예전 집에서의 일들이 꿈만 같아요. 하지만 가끔씩 생각해요. 만약 제가 시아버지 말씀을 듣고 마루를 파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영희는 계속 그 어둠 속에 있었을 거고 시아버지의 비밀도 영원히 묻혀 있었을 거예요. 그게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요? 저는 마루를 판 게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비록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웠지만 영희도 세상에 나올 수 있었고 시아버지도 마지막에는 진실을 털어놓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가족이 진실을 마주할 수 있었어요. 아무리 고통스러운 진실이라도 거짓 위에 세워진 평화보다는 낫다고 생각해요. 영희 무덤에 갔을 때 영희 조카분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하나 더 있어요. 고모가 실종되기 전에 저한테 한 말이 있었어요. 만약 내가 죽게 되면 오빠 곁에 묻어달라고 하셨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저희는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영희의 소원대로 시아버지 무덤 옆에 묻어드릴지 아니면 지금처럼 따로 모실지. 결국 시어머니가 결정을 내리셨어요. 영희를 아버지 옆에 모시자. 60년 동안 떨어져 있었으니 이제는 함께 있게 해주자. 그래서 지난달에 영희의 무덤을 시아버지 무덤 옆으로 이장했어요. 이장하는 날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따라 비가 오다가 영희 무덤을 시아버지 옆에 안치하는 순간 갑자기 해가 나더라고요. 마치 영희가 고마워요 라고 인사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저희 가족은 정말 평화로워졌어요. 시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없어졌고 영희에 대한 미안함도 많이 사라졌어요. 모든 걸 털어놓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남편은 요즘 아버지 이야기를 자주 해요. 아버지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어. 그 죄책감을 안고 60년을 사시면서도 우리한테는 좋은 아버지, 좋은 할아버지셨잖아. 맞는 말이에요. 시아버지는 영희에게는 미안한 일을 하셨지만 저희에게는 정말 좋은 분이셨거든요. 아들도 이제는 할아버지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해요. 할아버지가 60년 동안 속죄하신 걸 보면 정말 양심적인 분이셨던 것 같아. 나도 할아버지처럼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제가 깨달은 것들을 정리해보면 이래요. 첫째, 모든 사람에게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평생 착하게만 보였던 시아버지도 그런 과거가 있으셨으니까요. 둘째, 진실은 고통스럽지만 결국 밝혀져야 한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덮어두면 그 고통이 계속 반복돼요. 셋째, 용서의 힘이 정말 크다는 거예요. 영희가 시아버지를 용서해주지 않았다면 저희 가족은 평생 그 짐을 지고 살아야 했을 거예요. 넷째, 사랑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영희의 사랑, 시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저희 가족의 사랑. 모두 다르지만 모두 진실했어요. 지금 저희 가족에게는 새로운 전통이 생겼어요. 매년 10월 15일, 영희의 기일에는 시아버지와 영희 무덤에 같이 찾아가요. 그리고 둘 다를 위해 제사를 지내죠. 처음에는 이상했어요. 시아버지와 영희를 함께 모신다는 게 어색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자연스러워졌어요. 시어머니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다 고 하세요. 영희도 저희 가족의 일원이 된 거죠. 아들은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우리 할아버지와 할머니 이야기 라고 말해요. 영희를 할머니라고 부르는 거예요. 에필로그, 마루 밑에 진짜 의미. 이제 3년이 지나서 돌이켜보니 시아버지가 마루 밑을 파지 마라 고 하신 진짜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시아버지는 저희가 그 비밀을 알게 되면 고통받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당신 혼자 그 무게를 지고 가려고 하셨던 거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진실을 아는 게 더 좋았어요. 비록 처음에는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웠지만 지금은 모든 게 명확하고 편해요. 그리고 영희도 60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을 수 있게 됐어요. 저는 가끔 생각해요. 만약 제가 시아버지 말씀을 듣고 마루를 파지 않았다면 우리 아들이 나중에 집을 물려받아서 언젠가는 마루를 팔 수도 있었을 텐데 그때는 저희도 없고 진실을 알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거라고요. 그랬다면 영희는 정말 영원히 잊혀졌을 거예요. 다행히 저희가 살아있을 때 진실이 밝혀져서 영희를 제대로 모실 수 있었어요. 마무리 멘트. 청취자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여러분의 집 마루 밑에도 무슨 비밀이 숨어 있지는 않을까요? 농담이에요. 하지만 정말로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도 각자의 비밀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그냥 신기한 사건을 공유하려는 게 아니에요. 진실에 마주하는 용기,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 싶었어요. 시아버지도, 영희도, 그리고 저희 가족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사랑했고, 상처받았고, 용서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모두 평화로워졌고요. 혹시 여러분도 마음속에 무거운 비밀이나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가 있다면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